네, 지구과학은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1단원은 해수와 대기, 물에 대한, 그러니까 물과 유체, 기체, 뭐라 해야 되지? 물과 공기에 대한 거고, 2단원은 돌, 고체, 암석에 대한 거고, 3단원은 우주입니다. 여기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이거 2학기에 들어갈 것 같고, 이거는 그래서 보통 1, 2학기에 1, 2, 3대 맞아? 여기까지 다 1학기에 여기 다는 못 들어오고 아마 이쯤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중간이 한 이 정도, 기말이 한 이 정도 갈 것 같아요. 중간 기말 합쳐서. 그리고 여기랑 여기 합쳐서 기말 2학기 때 들어갈 것 같아요. 기말이 많은데. 뭐 그건 세 분은 뭐 알아서 조절하시겠지. 자, 그래서 처음에는 10페이지 해수의 성질입니다. 보다 보면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통합각 때도 했던 거 나오고, 여기는 그래서 쉬워서 처음에 이걸 넣은 것 같아요. 자, 갈까요? 네, 첫 번째, 해수가 뭐예요?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그거 알려줘야겠다. 지구 전체 물 중에 해수가 몇 프로인 줄 알아요? 90몇이었나? 80몇이었나? 오, 97%였습니다. 지구 전체 물에서 해수가 짠물, 바닷물이 97%예요. 나머지 3%가 담수 혹은 육수 이렇게 부릅니다. 안짠물, 육체물이 3%입니다. 그래서 해수는 97%나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해수의 성질에 대해서 배웁니다. 첫 번째, 해수는 짜죠. 그럼 얘가 얼마큼 짠지를 나타낸 걸 염분이라 해요. 염분은 정의가 뭐냐면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입니다. 해수 킬로그램분의 염류 그램, 이게 염분이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건 얘는 킬로그램이고 얘는 그램이다. 예, 이거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해수라는 거는 조심해야 될 게 물 더하기 염류까지 합쳐서 1kg예요. 자, 여기서 대표적인 문제. 물 1kg에 염류가 35g 들어있대요. 그럼 이 해수의 염분은 네, 해수 1kg은 녹아 있는 거. 네, 근데 물에 1kg. 그렇죠. 그래서 얘는 1kg 분의 35가 아니라 1.035kg 분의 35g이 돼요. 이렇게 조심해야 될 거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낚시를 해요. 이게 35 뭐다. 단위는 PSU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35 PSU가 아니다 이러면 다 섞어서 1kg 분의 염류 35g이어야 됩니다. 조심할 거 이겁니다. 자, 단위는 방금 말한 PSU라는 걸 쓰고요. Practical, Salty Unit 이런 걸 거예요. PSU라는 걸 쓰고,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은 35 PSU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바닷물 1kg에 뜨면 그 안에 평균적으로 35g의 염류가 녹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중학교 때 했었어요. 사실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바다마다 짠 정도는 조금씩 달라요. 그 사해 들어봤어요? 네. 엄청 짠 바다. 뭐 그쵸? 들어가면 엄청 뜬다고 사람이. 그것도 있고, 그리고 뭐 좀 싱거운 바다도 있는데 그 애들마다 해수마다 녹아있는 염분의 양은 다 달라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염류들의 비율은 거의 일정하다. 이게 염분비 일정 법칙입니다.
이런 식이고. 자, 그러면 보면 자, 평균적으로 볼게요. 제일 많은 염분이 뭐냐면 바닷물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 1번 염화이온. 염이 1등이고요. 2등이 나트륨. 3등이 마그네슘. 아, 황산이네. 황산 아니에요? 그래. 황산. 아,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안 쪼개고 1위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가는데 원래 쪼개놔 버렸네. 어쨌든 이 비율을 줄 겁니다. 이 비율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염화 나트륨이 제일 많다는 건 알아야 돼요. 염화 나트륨이 뭐예요? 소금. 소금이 제일 많다고. 그래서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염화 나트륨이 제일 많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바다에 평균적으로 35 PSU인 바닷물이 있어요. 여기에 염화 나트륨이 뭐 20g 녹아 있대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40 PSU인 바다에는 염화 나트륨이 몇 그램 녹아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계산이 이상하네. 좀 바꿀게 숫자만. 21g으로 할게요. 아. 14g 하면 안 되는데. 나머지 14g으로 해야겠다. 이게 녹아 있대요. 그럼 여기는 몇 그램씩 녹아 있을까요? 똑같은 킬로그램이면. 이렇게 물어봐. 그럼 비례식이에요, 결국. 자, 염분이 지금 7대 8이죠? 네. 24랑 얘도 7대 8이에요. 그래서 얘네 사이의 비율이 일단 다 일정하고, 24하고 16. 그치?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 사이의 비율도 똑같아야 돼. 얘 대 얘, 얘 대 얘. 3대 2, 3대 2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도 비례해야 되고 이렇게도 비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게 시킵니다. 오케이? 이게 염분비 일정 법칙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러면 왜 바다마다 짠 정도가 달라지냐? 그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표층 염분의 변화 요인. 자, 이 염분에 제일 영향 많이 주는 건 증발량과 강수량입니다. 자, 그러면 증발하면 물이 증발해. 그럼 증발할 때는 소금도 같이 증발해요? 아니요. 맞나? 소금은 증발 안 해. 아니요. 원래 증발할 때는 그 물만 증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할수록 좀 진해져요, 점점. 라면 끓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라면 끓일 때도 계속 끓이면 물이 날아가지 그 안에 스프가 날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진해져요. 그래서 증발을 하면 더 짜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수의 결빙. 결빙이 뭐예요? 그 어는 거. 그치, 얼 때. 자, 빙하가 얼 때도 물끼리만 얼어요. 그럼 주변부는 어떻게 되게? 짜져진 거죠. 짜지는 거죠. 그거예요. 짜지는 요인, 염분 증가 요인 두 가지. 증발, 결빙. 그럼 반대로 비가 많이 와요. 싱거워지죠? 그 다음 하천수가 유입한대. 하천수는 싱거워. 그치? 이 하천수는 담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강은 싱겁단 말이야. 강물은. 그래서 하천수가 유입되면 싱거워져. 또 해빙. 빙하가 녹아. 그럼 그 주변이 싱거워집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염분이 감소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 그래프를 볼 건데, 자, 이거부터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클수록 짜질까 싱거워질까? 증발량 빼기 강수량 단계.
이거 증거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까? 그럼 얘가 증가한다는 건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한다는 건 똑같지 않을까? 증발을 많이 하고 비가 안 오고 짜증. 짜집니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크다는 건 얘만 생각해도 돼요. 증발량만 생각해도 돼요. 증발을 많이 하니까 짜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여기가 위도예요. x축이. 자, 위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나? 자, 위도 0도가 어디예요? 이것부터 설명을 해줘야겠다. 어디다 그리지? 예전에 한 번 했었는데 통합과학 때. 자, 여기가 위도 몇 도? 90. 여기. 제가 여기가 0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로 갈수록 30도 N, 60도 N, 90도 N 이렇게 올라가요. 위도는 가로선. 이거 할 때 했다. 극패를 헤들리아 할 때 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맞을걸요? 맞죠? 밑으로 갈수록 30S, 60S, 90도 S가 돼요. 그러면 이 가운데를 뭐라 하죠? 0도인데 여기를 적도라고 합니다. 적도는 사실 별명이고 얘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에 뭐? 중위도? 그때도 중위도라 해서 아니라 했어요. 저도 고위도요? 저위도예요. 아, 이런 거. 왜? 위도 숫자가 낮으니까 0이니까 저위도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위도는 딱 중간, 적도. 같은 말. 그러면 고위도는 어디? 그치, 여기는 극지방이라고 하고 북극, 남극이라고 하고 여기는 고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중간에 속해 있는 데가 중위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거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자, 저위도는 적도는 이거 하려면 그거 했어야 되는데. 자, 이거 옛날에 할 때 바람 기억나요? 네. 극패를 헤들리 이렇게 온 거. 그치? 그럼 얘네가 가운데 적도로 바람이 모였어요. 그럼 이거 어디로 가? 밑으로 가? 물 밑으로 가요? 바람이 이렇게 모이면 땅에서 이렇게 모였어. 그럼 얘는 위로밖에 안 가요. 바람은 갈 곳이 위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바람이 떠요. 위로. 공기가 위로 떴다. 그러면 위로 공기가 뜨면서 물을 끌고 가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기억나요? 엘니뇨 할 때? 예. 그래서 적도는 비가 많이 옵니다. 오케이? 여기는 비가 많이 온다. 자, 근데 얘네가 옆으로 가서 이 30도에서는 밑으로 내려가요. 하강기류. 이러면 구름이 깨져요. 비 와요, 안 와요? 비 안 와. 그 다음 다시 60도 되면 그러니까 공기가 올라가서 구름 만들어지고 비 많이 오고 다시 여기서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적도는 증발량이 많을까 강수량이 많을까? 강수량. 강수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증발도 많은데 그러니까 더우니까 증발도 많이 하는데 여기는 특히 저압대라서 저기압이라서 비가 많이 온다고요. 그럼 짜질까 싱거워질까? 싱거워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래프인데 여기 적도가 0도예요. 0도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이 값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해가요? 이 값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작다고요. 그래서 염분도 같이 낮아집니다. 자, 근데 여기 30도 보여요? 거의 30도예요, 여기. 네. 여기가 피크인데 염분이 제일 짠 데인데 왜 여기가 제일 짤까? 증발. 그렇죠. 맞아요. 아까 여기 30도 지역 비 안 온댔죠. 여기 사막 많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비가 안 와서 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제일 짜고 그 다음 이제 극지방인데 원래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랑 염분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여기는 좀 벗어나요. 이렇게 끝쪽은 왜 그러냐면 빙하 영향이 커요.
그리고 얘네들은 증발을 잘 안 합니다. 추워서. 그러다 보니까 염분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염분 순위 적어줄 거예요. 염분 순위. 여기 적혀 있나? 여기다 적을게. 염분 순위. 자, 제일 짠데 어디? 중위도. 30도. 30도가 제일 짜고요. 그 다음이 저 위도. 적도 0도 있는 곳. 마지막으로 극지방. 고위도. 90도. 그래서 중저고 순으로 짭니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론은 중저고다. 극지방은 왜 싱겁다고요? 그 빙하. 빙하가 녹아서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증발 잘 안 하고 빙하가 점점 녹아서 싱거워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중위도는 비가 안 와서 제일 차고 저위도는 그냥 중간쯤이고. 됐죠? 그래서 적도는 저압대라 했어요. 저압대는 비가 많이 오는 거니까 표층 염분이 낮다. 싱겁다. 30도, 위도 30도는 중위도다. 얘는 고압대라 가지고 비가 안 온다. 그래서 표층 염분이 높다. 극지방은 전체적으로는 좀 싱거운데 그래도 그 안에서 빙하가 녹는 데는 더 싱겁고 결빙이 일어나면 더 좀 짜다. 이겁니다. 이해가요? 이해가면 외워야 돼요 이제. 오케이. 외워야 돼. 내용 외워야지. 이해가면 어느 정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 지구과학이 개념량이 좀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았지? 그러게 원래 많았어 특성상. 그래서 대서양. 대서양과 태평양이 어딘지 알아요? 태평양은 뭐라고 해야지? 그 우리나라 근처가 뭐야? 우리나라 근처가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태평양. 일단 여기 우리나라 여기 있거든요. 이 회색이 지금 대륙이에요. 그 저쪽 사이 저거 여기? 그건가? 자 여기 우리나라야? 여기 우리나라야? 여기 아시아예요? 유라시아. 여기가 이제 미국 북아메리카예요. 그럼 이 사이의 바다 이름은 태평양. 태평양이에요. 이게 태평양이고 이쪽이 대서양. 북아메리카 미국과 유럽 사이가 대서양입니다. 여기 유럽이죠. 분명히 지도에서 봤는데 어. 태평양이 그 저희 나라 옆에 있는 거 알았거든요. 네. 근데 대서양이 그 밑에 있었는지 기억이 아. 안 나요.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옆에. 됐죠? 그러면 태평양하고 대서양 중에 지금 이게 PSU 염분이에요. 어디가 더 짜요? 짜냐고요? 대서양 그 제일 빨간데. 그치 대서양이 더 짠 거예요. 태평양보다. 대서양이 더 짜다. 오케이? 왜냐면 대서양은 여기 지중해 수라는 그 아까 말한 사해 거기 짠 물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더 짜다. 그래서 대서양이 태평양보다 높다. 그래서 여기 세 개 정리하면 저거였고 대서양이 태평양보다 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륙 주변은 짤까요 싱거울까요? 예? 대륙 주변 짜요. 싱겁습니다. 왜 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래? 대륙 주변에서는 강물이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다. 하천수 유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비 내리거나 이런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니까 육지 주변은
싱거워져요. 솔직히 말해서 네. 저가 짜다가 생각한 게그 뭐지 그 저희 나라 우리나라. 끝에 가보잖아요. 예. 그럼 바다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오케이. 그 얘기해볼게. 자, 우리나라 근처에 서해하고 동해가 있어요. 잠깐만.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있죠. 너무 슬림한데? 잠시만요. 여기 우리나라 있고 또 여기 손 2개 찍어주고 여기가 중국이고 그쵸. 여기가 이제 일본. 우리나라고 일본 잠깐 생략하고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서. 그리고 일본 여기 이쯤에 있어. 네. 그러면 여기를 무슨 해라 그래요? 서해. 여기 서해야. 맞죠? 서해안. 근데 서해라고 안 하고 여기 황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구학에서는. 똥물이라서 황해. 서해라고 하면 들어본 것 같은데. 뭐가 좀 그런가? 하여튼 황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동해예요. 여기 동해안. 동해바다. 그쵸? 서해바다. 여기가 남해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황해랑 동해 중에 어디가 더 싱거울까요? 황해. 정답. 그래서 서해물은 뭐 짜긴 한데 그렇게 막 엄청 짜진 않거든요. 근데 동해안 바닷가 가서 수영하다 물 먹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안 먹어봤어? 진짜 짜. 바다랑 가본 지 오래돼서. 그래? 그래서 황해는 왜 싱겁냐? 대륙이 많잖아. 강물 유입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싱거워. 근데 동해는 육지가 비교적 적어요. 그러니까 강물 유입이 잘 안 돼서 동해가 더 싱거운 겁니다. 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정리할게요. 대륙 주변을 연안이라 하고요. 잘못했다. 그 다음에 바다 한가운데를 대양이라 해요. 어디가 짜다? 대양. 대양이 짜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적어준 게. 그래서 플러스 동해가 황해보다 짜다.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제.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다. 됐어. 여기 30도 지역 비 안 와서 짠 거예요. 딴 데보다 더. 여기도. 오케이? 맞습니다. 그리고 됐다.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자료 주면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염분이다. 그러면 여기가 여기보다 왜 짜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 그런 거는 여기 이제 이걸 많이 읽다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주로 이런 자료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막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 외우고 있으면 편해져요.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 플러스 자료 분석이 들어가는 게 지구과학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용종기체. 용종기체가 뭔 말이에요 이게? 빛을 보존시키는. 용존이라는 건 녹아 있다는 뜻이에요. 바다에 녹아 있는 기체. 그럼 기체는 어떨수록 잘 녹냐면 용존 기체가 커질 조건. 얘가 커지려면 온도는 낮아야 되고요. 차가워야 되고. 그리고 압력이 있어요? 높아야 잘 녹습니다. 이게 잘 녹을 조건입니다. 용존 기체가 상승할 조건이 온도는 낮고 압력이 높을 때. 이거 중학교 때 배워요. 이것도. 그래요? 그 탄산음료 있잖아요. 탄산음료 먹어봤죠? 먹어봤겠지? 그 탄산음료가 맛있을 조건. 예? 탄산이 많을 조건. 마늘 조건이요?
원래 이거 콜라 같은 거 뚜껑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김 다 빠져나가죠. 그게 원래 여기 탄산음료 안에는 탄산이라는 이온이 있어요. 이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에요. 탄산 이온이에요. 그래서 이게 온도가 높아지거나 뚜껑을 열어놓으면 여기 있는 탄산이 날아갑니다. 이게 김 빠지는 거예요. 즉 기체가 잘 녹으려면 거꾸로 탄산이 많으려면 차갑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압력을 높여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야 기체가 잘 녹아있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차갑고 뚜껑 닫힌 게 더 잘 녹는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용존 기체는 이제 양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질소가 녹아 있을 수 있고 산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녹아 있는데 여기 있다.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여기 염분 하나 빠졌다. 염분이 낮을수록 또 초과할게요. 염분이 방해를 하면 못 녹아요 잘.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수압이 클수록 증가한다. 네. 오케이? 차가워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기체 특성상 조금씩 달라요. 얼마나 잘 녹는지가. 근데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더 잘 녹아요. 있습니다, 물에. 그래서 탄산음료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용존 기체는 우리가 배울 게 용존 산소랑 용존 이산화탄소 두 가지입니다. 자, 용존 산소는 왜 생기냐면 공기 중에 있는 애가 물에 녹을 수 있겠죠? 또는 광합성. 광합성 하면 물 안에도 광합성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있죠? 누구? 산호? 산호는 못해. 미역. 미역, 조류, 해조류. 걔네들이 광합성 합니다. 그래서 용존산소가 생기고 그럼 용존 이산화탄소는 호흡하면 되죠. 생명체가 막 물고기들이 호흡하면 생긴다. 자, 여기 그러면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보통 한번 그려볼게요. 따로. 여러분 그냥 안 그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겹쳐서 그려볼게요. 겹쳐서. 여기 깊이. 용존 기체 합니다. 일단 산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살짝 요렇게 증가하고요. 이산화탄소는 요렇게 늘어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간 여기서는 왜 산소가 좀 더 상대적으로 많고 이산화탄소가 상대적으로 적을까요? 깊이가 0m인 지점이야. 그 오, 깊이가 낮은 쪽에 네, 호흡하는 것보다 오, 호흡하는 게 더 많아서. 정답. 여기는 햇빛이 들어오는 구역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여기는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 때문에가 원인입니다. 광합성한 애들이 있으니까 산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이 둘이 상대적이라는 게 아니라 산소가 다른 데보다 많고 이산화탄소가 다른 데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구간 여기는 왜 산소가 줄어들었지? 햇빛이 전혀 못 받으니까. 정답! 햇빛이 안 들어와요. 이쯤 되면. 그래서 여기는 호흡만 해서 애들이 호흡만 하니까 산소가 줄고 이산화탄소가 늘어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 둘 다 증가해. 증가한다고요? 둘 다 증가하는 추세야. 왜 그럴까?
자, 어떻게 해야 얘가 늘어나죠? 용존산소나 용존이산탄소가?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스페셜한 거 말고 빼고 용존기체가 많아질 거야. 온도가 낮아야 그치? 차갑고 또 압력 압력이 높아야 되잖아. 염분 낮아요. 그치? 낮을수록 압력이 깊이가 깊을수록 압력이 그쵸 그쵸. 여기는 압력이 높아지고 차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온이 낮고 압력이 높아서 또 하나 더 있어요. 사실 뭐냐면 염분 아니에요? 아니요. 염분은 여기서는 고려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염분이 다 비슷비슷해서 여기가 여기서 용존산소가 많은 이유는 극지방에서 차가운 애들이 이렇게 공급돼요. 이건 나중에 설명될 거예요. 나중에 침강이란 걸 알아야 되는데 극지방에 침강한 해수 때문에 공급이 됩니다. 이거는 용승 침강을 배워야 돼서 일단은 그냥 써놓을게요. 오케이. 거기 적혀있나? 1번 용존산소가 1번 구간 여기에요. 산소가 많은 이유 뭐 때문에? 햇빛이 그쵸, 광합성 때문에. 여기도 광합성 때문에. 키워드가 광합성이에요. 2번 중층해수는 뭐지? 여기 산소. 산소래. 호흡 플러스 사체 분해도 있어요. 분해자 있죠, 분해자. 걔네들이 죽은 물고기들 사체 분해해요. 그러면 산소 써요 거기서. 근데 이게 그게 메인은 아니고 호흡이 메인입니다. 세 번째 용존산소 증가하는 거 여기 있다. 극해역의 표층 해수가 심해로 공급되기 때문. 그러니까 극지방에 표면은 산소가 많잖아요. 그게 밑으로 내려와서 얘한테 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또 보면 여기다. 수온 낮고 수압 커져서 기체 용해도 증가. 이게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낚시 문제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뭐냐면 그럼 여기 초반 구간은 용존 산소량이 용존 이산화탄소량보다 많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많냐고 표면에서 물어봐요. 근데 여기는 숫자가 없는데 자 숫자가 다 붙여져요. 예를 들어 이거 보여요? 0, 5, 10 얘는 45, 48, 51, 54 보여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두 개 합치려면 사실은 쭉 연결하면 이렇게 합쳐야 돼요. 뭔 뜻이냐? 이산탄소는 적어도 45예요. 산소는 많아봤자 10도 안 돼요. 그럼 누가 항상 많은 거예요? 얘가 항상 많아요. 근데 이렇게 겹쳐놓는다고 그냥. 그리고 산소 많냐고 물어봐. 틀려요 이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항상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줄게요. 항상 용존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많다. 이건 기체 특성상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기체 특성상 이산화탄소가 잘 녹아요. 이렇게. 됐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오른쪽 위에 우리나라 주변 해양의 염분 분포. 자, 얘는 2월, 얘는 8월입니다. 비교해 볼까? 자, 2월이 짜요, 8월이 짜요. 평균적으로. 2월 왜 2월이 더 짜죠? 더 추워서? 염분인데? 이건 산소가 아닌데. 맞네. 그럼 8월이 싱거운 이유. 우리나라 8월은 싱거워. 왜 싱거울까? 추워서? 8월 더운데? 여름이구나. 비가 많이 와.
저겁니다. 장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8월, 2월 하면 무조건 여름에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 장마. 장마 때문에 다신 거죠. 보여요? 그래서 8월이 더 싱겁고 2월이 더 짜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황해랑 동해 비교할까? 어디가 짜다? 동해가 더 짜다. 왜? 그 육지가 더 좋은 거. 그치. 육지에서 담수 유입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아니네. 그 두 개만 비교하네. 자, 그래서 결론. 동해가 황해보다 짜다. 그 이유는 담수 유입. 겨울이 여름보다 짜다. 그 이유는 장마.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래요. 할만하죠? 엄청 어렵진 않죠? 예. 네. 풀어주세요. 다람쥐 포함 풀어야 돼. 염분, 일정, 강수량, 낮다, 결빙, 해빙, 용존기체, 광합성, 용존, 이산화탄소. 뭐 썼어요? 네? 아니 한 글자 안 썼어요. 한 글자? 오케이. 1번 XXOX. 그 다음에 2번은 적도 중위도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 디귿. 용존산소, 용존 이산화탄소. OXXXO. 자, 질문. 틀린 거 자수. 5번이 4. 5번에서 4번. 저도요. 자, 용존 산소량은 산소예요, 산소. 표층 해수보다 표층이 몇 미터인 줄 알아요? 제일 위에 0미터. 해수보다 심층 해수에 더 많다. 그래프 모양을 기억해야 돼요. 산소 이렇게 됐었어. 근데 잘 보면 내가 좀 오해하게 그렸다. 미안해. 이거를 좀 오해하게 그린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얘를 넘으면 안 돼. 이 그래프를 기억하세요. 이 그래프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많았던 이유가 있죠. 특수하게. 뭐 때문에? 햇빛이 잘 들어. 광합성 때문에. 그치? 광합성 때문에 여기가 제일 많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또? 없어요. 준호 있어요? 없어요. 쉬는 시간. 다음은 해수의 물리적 성질입니다. 자, 뭘 배울 거냐면 수온하고 염분 이런 거 배울 건데, 수온하고 밀도. 자, 첫 번째 수온. 수온 뭐예요? 물 따뜻한 거. 물의 온도, 그렇지? 해수의 온도예요. 자, 그럼 얘는 뭐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냐? 표층 수온은 아무래도 햇빛,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그렸는데 이 지구 여기가 무슨 위도? 저위도. 그치, 여기 저위도예요. 그다음 여기가 중, 고. 그치. 맞구나. 맞아. 고위도 이렇게 됐습니다. 햇빛이 이제 옆으로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쳤을 때 어디가 햇빛을 제일 많이 받아요? 저위도. 저위도. 그래서 뜨거운 거예요. 그럼 바닷물도 뜨겁겠네. 네.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를 조금씩 적게 받아서 차가워지겠네. 그래서 대부분 수온은, 표층 수온은 이 위도와 나란하게 결정됩니다. 위도에 따라서. 그치? 여기는 다 30도 여기는 25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등수온선이라고 표현해요. 그 같은 수온을 연결한 선, 그게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다. 등수온선이 뭔지 잠깐 보여줘야겠다. 등수온선이
요겁니다. 자, 이건 잘 봐야 돼요. 이건 아까는 염분이었지만 얘는 단위 도시인 거 보니까 수온이에요. 보면 여기 다 28도, 여기 다 24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온도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연결한 거예요. 저 선이 네, 검은 선이 그쵸. 등수선이요. 네, 이게 등수온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24도란 뜻이에요. 여기 그 A가 속한 곳은 몇 도? 20도 24도 그 중간인데? 그중 22도쯤? 22도겠네 그럼. 네, 이게 22도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이걸 등수온선이라 부릅니다. B는 저거 볼 때 도선 그 숫자 뒤에다 도선이라고 붙여야 돼요? 아니요. 아 그러네. 22도 선 뭐 이렇게 부르죠 보통. B는 28도 선. 그 28도니까. 네, 이런 식입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나란하다 이도랑. 근데 좀 아닌 데도 있죠. 남반구는 이 남쪽은 거의 나란한데 북쪽에 조금씩 막 이런 데 있고 막 꼬이죠. 네. 그럼 이유는 대륙이 많아서. 대륙이 방해하는 겁니다. 대륙 때문에 등수온선 굴곡이 좀 심해질 수 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도와 나란하고, 자, 해수의 표층 수온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진다. 당연하죠. 차가워지는 거죠. 바닷물이. 그지? 극지방으로 갈수록 차가워진다. 그 얘기잖아. 인정? 이해요? 노? 아, 괜찮아요? 자, 왜 그러냐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넓이당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태양이 적게 들어와서. 그 얘기고요. 아, 이 얘기도 해야지. 자, 대륙과 물이 있으면 어디가 온도가 잘 변할까요? 대륙이 온도가 잘 변해요. 비열이 작아서. 들어봤어요? 비결이 작아. 비열?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안 변하고 비열이 작으면 온도가 확 변하고. 비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했어. 열할 때 했어. 그래요? 다 중학교 때 했어. Q는 CMT 할 때 했어. 처음 들어? 역시 중학교 때. CMT가 뭐야? 이거 처음 봐? 네. 아이고. 그건 처음 본데요. 그래? 그럼 이렇게 안 알려줬나 보다. 열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중2 때 비열? 아, 이런 게 있어. 그래. 뭐 리셋해. 그래. 처음 한다 생각하자. 그러니까 비열이 크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비열도 필요 없어. 자, 대륙은 온도가 잘 변한다. 낮에는 완전 덥고 밤에는 완전 춥고. 이게 확 변해요, 온도가. 대륙은. 물은 온도가 잘 안 변해요. 물은 낮에도 차갑고 살짝 차갑고 밤에는 살짝 따뜻하고. 그러니까 따뜻해요? 밤에?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내륙보다는. 오히려 추울 때 물에 들어가 있으면 따뜻할 경우 있잖아요. 물 안에만 있으면. 그쵸. 그쵸? 그게 물은 온도가 잘 안 변해서 그래요. 처음에 들어갈 땐 차갑지만 그쵸? 나오고 들어올 땐 차갑지만 안에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이런 게 물의 특징인데, 그래서 대양의 중심부랑 이게 바다 한가운데 대륙 연안이랑 어디가 온도가 잘 변해요? 대륙의 중심. 얘는 안 변하지, 물인데. 아 맞네. 아 대양이구나. 그치? 그래서 수온 변화는 얘가 더 커요. 왜 이렇게 온도 변화가 크냐? 대륙이 비열이 작아서 온도가 잘 변한다. 그래서 그 해양성 기후라 해야 되나? 바다로 둘러싸인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은 온도가 크게 안 변해서 좀 살기가 좋아요. 대륙은 온도가 확 변해. 대구 알아? 데프리카 알아? 대구요? 대구는 내륙이잖아요, 완전. 네. 거긴 여름에 엄청 덥고요. 겨울에 엄청 추워요. 물의 영향이 없어요, 아예 거기. 비열이 작아서 그래요. 근데 바닷가는 바람 빼면, 바닷바람 빼면 여름에는 그래도 좀 시원한 편이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편이에요. 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가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아, 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요. 뭐 그런 거야. 하여튼 그래서 대륙은 온도 변화가 크다. 그다음 해류나 용승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는 곳은 뭔가 등수원선이 나란하지 않게 변한다. 자, 이거랑 관련해서 난류, 한류 들어봤어요? 쿠로시오? 그 난류가 따뜻한. 따뜻한 물인데 여기서 쿠로시오 해류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알아요? 요렇게 따뜻한 물? 그 용은 그거 몰라. 쿠로시오. 처음 들어? 네. 아니 중학교 때 뭘 한 거지? 제목을 한 번도 한 적은 언제 배워요? 중2 2학년 2학기 언제요? 물 배울 때 배워요. 그때 염분도 나오고요. 염분비. 그리고 해류라 해서 제가 연분비는 배웠던 것 같은데. 그래? 네. 쿠로시? 쿠로시오 해류. 아니 내가 배웠나? 배웠어.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워요 이거. 배웠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 뭔가 그 쿠로시오라고 했을 때는 별 익숙하지 않았는데 해류까지 붙이는 거. 쿠로시오 해류라 해서 여기 일본 밑쪽으로 엄청 뜨거운 물이 이렇게 난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해류라 하는데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 좀 따뜻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알죠? 그래서 이 왼쪽은 난류가 흐르고요. 이 오른쪽은 거꾸로 차가운 물이 내려가거든요.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그래서 여기는 좀 뜨겁고 여기는 좀 차가운 편이에요. 그 이름 몰라도요. 기억이 안 나는데 따뜻한 물이 올라오는 그래요? 건 배웠어. 그럼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봐봐. 동일한 위도에서는 동일한 위도 같은 위도인데 난류의 영향을 받는 대양의 서안이 뭘까? 저쪽. 그치? 대양의 서안 이쪽 난류의 영향을 받는 대양의 서안이 한류의 영향을 받는 대양의 동안보다 더 뜨겁다. 잘라볼게. 같은 위도 잘라볼게요. 자, 여기서 자를게요. 같은 위도에서 여기는 몇 도? 24도 막 이런데 네. 여기는 몇 도? 18? 그치? 20, 18 이렇게 가요. 그 이유가 여기는 따뜻한 물이 난류가 올라오고 여기는 한류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이런 얘기라고요. 그게 여기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해수의 연측 수온문법. 이거 통합과학 됐습니다. 이거 익숙하죠? 네. 이건 따로 한번 갈게요. 이거는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자, 얘는 수온, 인기피. 자, 물은 요렇게 수온이 요렇게 변합니다. 자, 이렇게 수온이 일정한 층. 이거 뭐라 그래요? 대륙. 아니 그 해서 혼합층이랍니다. 혼합층. 그쵸. 혼합층이라더라. 혼합. 그 다음이 수원 약층. 수온 약층. 그다음 심해층. 이라고 합니다. 자, 혼합층의 특징. 따뜻하다. 제일 따뜻하긴 해. 왜? 그 광합성을 받으니까.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네. 네, 햇빛을 많이 받아서 뜨거워. 그 저거 뭐였지? 바람이 많이 분다였나? 맞아요. 일단 얘는 혼합층이에요. 왜 혼합층이에요? 섞이니까. 네. 치랑. 그래서 섞이니까 수온이 일정해요. 수온이 일정한 층. 자, 그럼 누가 섞어요? 바람? 정답.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 그래서 바람이 셀수록 얘가 많이 섞이겠죠. 네. 그래서 바람 셀수록 혼합층 두께가 두꺼워진다. 자, 그럼 우린 이거까지 알아야 돼요 이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에 어디가 바람이 제일 셀까요? 극지방 막 바람 부니까 추운 이미지. 중위도 중위도입니다. 얘는 이유를 설명하면 길어서 그냥 중위도로 할게. 알아두고만 있으라. 네. 이것 때문이에요. 가볍게 설명하면 이거 있죠. 네. 이것도 했었어. 에너지 에너지 그거예요. 맞추고. 맞아요. 에너지가 여기가 에너지 과잉이었어. 여기 에너지 부족이야. 날라주는 게 대기랑 해수니까. 그래서 중도. 네, 그래서 중위도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결론은 중위도가 혼합층이 두껍다. 제가 엘리노 할때 나왔던 거. 엘니뇨 할 때도 엘리노가 아닌가? 나왔어. 그래요? 그 등수온선 할 때 막 그 수온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었어. 그 1학기 거 아니에요? 이건 1학기 건데 엘니뇨에서도 이 단어가 나오긴 했었어요. 뭐 수온약층 시작 깊이가 얕아진다 막 이런 거 했었어요. 그다음 수온약층. 그 뭐지 점점 차가워지고 뭐지? 그 수온이- 햇빛이 잘 안 든다. 네.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 급격히 낮아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수온약층은 이걸 알아야 돼.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불안정. 안정합니다. 인정. 심해층이구나. 아니야. 얘 왜 안정하냐면 밑에가 차갑고 위에가 뜨거워서 그래요. 네. 그래. 이러면 안 움직여요, 얘네가. 자, 이렇게 되면 해수의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 활발하지 않다. 안 섞이니까. 위아래로 안 움직이는 뜻이에요. 안정하니까. 이게 연직 운동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이거 안 일어남. 그 다음에 안정하니까 얘랑 얘를 차단해요.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을 차단합니다. 이런 표현 다 알아야 돼요. 심해층은 그냥 춥죠? 어둡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죠? 거의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둡. 얘는 계절과 위도의 영향이 받지 않는다. 없다. 이 정도? 그거를 여기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혼합층.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 수온이 거의 일정. 바람이 셀수록 두꺼우니까 무슨 위도가 두껍다? 예? 무슨 위도에서 제일 두껍다? 중위도. 그 다음은 수온 약층.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 매우 안정.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 물질과 에너지 전달을 차단. 심해층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햇빛 영향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봐야지. 위도별 헬스의 중상 구조. 자, 요 그래프 보고 바로 합니다. 그냥. 자, 0도. 여기는 무슨 위도? 저위도. 저위도. 적도죠, 덥죠? 예. 자, 여기는 바람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래서 혼합층은 얇아요. 대신에 수온약층이 있고 심해층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여기 무슨 위도? 중도. 그치, 중위도가 중요해 항상. 중위도는 어때요? 혼합층이 제일 두꺼워요. 두껍죠. 바람이 세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수온약층도 같이 내려가요. 이렇게 심해층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60도보다 더 고위도들은 없어. 얘는 심해층밖에 없어. 고위도는 원래 위에도 차갑기 때문에 그냥 밑에까지 쭉 차가워요. 이렇게 돼요. 수온이 이렇게.
그래서 혼합층도 없고 수온약층도 없어요. 그냥 다 심해층. 즉 혼합층, 수온약층은 없을 수도 있다. 오케이? 아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 경우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심해층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거 다 보여버리는데, 자,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맞추기. 맞죠? 초록색이 저 파란색이 왜 초록색이 저위도야? 어떻게 알아? 제일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렇죠. 이걸 봐야 돼요. 제일 뜨겁잖아요, 위에가. 저위도. 그 다음 중위도는 약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거 두꺼운 거 보이죠? 이 혼합층이잖아. 바람 세니까 중위도. 그 다음에 이거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고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수온 약층이 제일 발달한 위도는? 수온 약층이 제일 발달한 위도. 중위도는 수온 약층이 이렇게 발달한 거고요. 저위도는 수온 약층이 이렇게 발달한 거예요. 고위도예요? 아니요, 저위도예요. 그러니까 위에랑 밑에랑 온도 차이가 클수록 이 허리가 길어지잖아요. 수온 약층이 더 발달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됐죠? 네. 자, 지금까지 배운 게 이걸 하려고 배운 겁니다. 밀도를 하려고. 에이. 좋죠? 이것만 하면 이제 끝이다. 자, 밀도.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오, 맞나? 부피분의 질량. 맞아. 원래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거 좀 변형했었어요. 자, 부피는 뭐에 비례하죠? 질량? 아닌데? 온도랑 염분 중에 온도. 온도랑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뜨거워지면 같이 부피도 증가해요. 온도 수온이라 해도 되고, 수온에 영향을 많이 받고, 질량은 그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 즉 염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소금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무거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밀도가 커질까? 밀도가 커질 조건. 염분이 올라가고 그치, 짜고 온도가 낮아지. 차가운 물. 그렇죠. 차갑고 짠 물이 제일 밀도가 커요. 심해층. 약간 그래서 심해층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이런 밀도가 크면 가라앉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할게. 정리하자면 차갑고 짠 물이 가라앉는다. 밀도가 커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차가운 건 밑으로 가잖아요. 이걸 언제 느낄 수 있지? 그래서 찬물이 밑에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내수록, 그리고 수압이 높을수록 인데, 얘는 거의 안 쳐요. 왜냐면 물은 수압의 영향을 크게 안 받아요. 앞에 두 개가 중요해요. 차갑고 짤수록 가라앉는다. 밀도 크다. 그렇죠? 그러면 밀도랑 수온은 무슨 관계? 비례, 반비례? 반비례네. 반비례 관계지? 그러면 수온과 밀도는 웬만하면 반대예요. 자, 수온이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가 뜨겁고 여기 차갑죠? 그럼 밀도는 약간 이렇게 됩니다. 얘랑 약간 반대의 성질을 가진다. 그 다음 이거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있죠? 밀도는 요렇게 가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수온약층이잖아요. 그럼 밀도에는 밀도약층이라는 게 있어요.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층. 그래서 밀도약층이랑 수온약층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케이? 둘이 비슷한 거야. 됐지? 밀도는 수온과 반대야. 됐지?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조금 달라지는데 여기는 또 해빙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네, 됐고. 자, 그래서 이제 TS도라는 걸 그립니다. 수온 염분도, Temperature Salinity, 그러니까 수온 염분을 그려놓은 그래프를 TS도라고 합니다. 수온 염분.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선이 그어져요. 선. 이 선을 뭐라 하냐? 등밀도선이라 합니다. 등밀도선은 뭐겠어요? 밀도가 같은. 그래, 밀도가 같은 애들을 묶어놓은 선이야. 등밀도선. 자, 그럼 등밀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오른쪽 밑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커집니다. 왜요? 수온이 내려가. 수온이 낮고 차갑고 염분이 높고 올라가서. 짜니까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 밑으로 갈수록 커진다. 자, 그러면 A랑 B 중에 누가 밀도가 커요? A요. 같죠? 오. 등 밀도선. 둘 다 1.028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C 있다 칠게. C는 A보다 밀도가 작아요. 작은 겁니다. 그럼 이러면 C랑 D 중에 누가 밀도 커요? D. 오, 맞아요. 이 선에 가까울수록 밀도가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점점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이에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아, 중요한 거 하나 할게. 얘네가 지금 요렇게 볼록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 어떤 물이 있어. 어디서 그린 게 좋을까? 여기서 그릴게요. 여기 물이 있고 여기 물이 있대요. 이 두 물을 섞으면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그대로일 것 같죠? 그대로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이고. 이거 안 배우면 몰라요.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 둘을 연결한 다음에 딱 중간 아, 여기가 얘의 밀도가 돼요. 더 밀도가 높아져. 얘는 커져요, 밀도가 오히려. 개 어렵네. 아, 어렵지 않아. 그냥 이것만 스페셜하게 따로 알아두면 돼. 그냥 둘의 물 섞으면 잘 안 섞이긴 해. 근데 섞으면 딱 중간점 된다. 이 정도.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냥 오른쪽 밑으로 갈수록 밀도 커진다. 그쵸?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료 분석 한번 볼까? 자, 이게 이게 우리나라의 동해래. 자, 언제가 여름, 언제가 겨울? 둘 중에 오른쪽이 어. 여름. 왜? 온도가 수온이 높아요. 정답. 수온이 높아. 더 뜨거워. 여기가 여름. 염분은 왜 작아 여기? 그 강수량. 강수량. 아니, 오케이. 그 장마. 그래서 여름은 뜨겁고 염분이 작다. 좀. 얘는 겨울이겠죠? 네. 그러면 여름에 혼합층이 있어요? 여름에요? 네. 혼합층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혼합층 어때야 돼요? 혼합층은 요건데 수온이 일정한 층인데 그게 없잖아. 맞네. 수온 약층부터 시작이야. 이해가요? 그럼 여기는 바람이 세게 분다 안 분다? 안 된다. 안 분다. 근데 얘는 비교적 조금 있다. 명확하진 않지만 혼합층이 조금 있다. 겨울에 바람이 더 세요. 우리나라는. 고 이번엔 태평양 대서양이래. 이거 보고 판단되나? 어디가 여름이죠? 아니, 어디가 태평양이고 어디가 대서양인지.
아까 잠깐 염분으로 했었어. 대서양이 어? 이제 아니 잠시만요. 태평양이 더 어떤 게? 염분이 세지 않나요? 태- 아니, 태평양이 짜, 대서양이 짜. 대서양이 짜죠. 그러면 염분이 그럼 높아야겠네. 오른쪽이 대서양이고 그러네. 태평양이 왼쪽이죠. 그쵸. 오케이? 대서양이 더 짜졌어요. 그리고 뭐 안 했지? 아,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넌또 무엇이더니? 이거 TS도에다가 그린 거야 얘를. 등맥도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TS도예요. 거기다가 얘를 표시한 건데, 자 얘는 수온이 지금 염분이 거의 20으로 그대로예요. 염분은 이 x축은 그대로 해야 돼. 수온 처음 10도였어. 10도 여기. 그래서 몇 도 됐어요 점점. 7, 0, 800? 아니 수온 아, 0도. 그러니까 0까지 이렇게 준 겁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라는 건 아니고 이거 그린 걸 보고 이걸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됐어? 이거는 뭐 나중에 적용이니까 일단 한번 풀어볼래요? 이 다람쥐랑. 네. 태양 복사 에너지 혼합층, 심해층, 수온, 낮, 높, 반비례, 높, 낮. 뭐야? 반대로 했어? 반대로 게 아니라 고랑 아. 예, 1번은 A 혼합층, B 수온 약층, C 심해층, XO, XO. 왜? 뭐 틀렸어? 뭐? 아니야? 한 번에 하고 갈게요. 3번에 느드. 4번은 밀도, 수온, 크다, 염분. XOO, XO. 질문. 모르겠는 거 질문하세요. 5번에 2번이 5번에 2번. 위도별 표층 해수의 밀도는, 자 밀도는 어떨수록 크다? 기억나요? 밀도 그 온도가 낮고 어. 그 염분이 높을 그렇지. 근데 적도는 일단 온도가 낮은 데서 컷. 아, 가장 작다구나. 온도가 낮고 염분이, 아 그거 정리 안 했구나. 잘했다. 자, 그 밀도 순위를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밀도 순위 여기다 적어줄게요. 아까 염분은 순위가 어떻게 됐어요? 중, 중저고 잘했다. 잘했습니다. 밀도는 중고저입니다. 중위도, 고위도, 저위도 순입니다. 왜냐면 고위도는 차갑거든요. 고위도는 차가워서 염분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엄청 차가워서 밀도가 커지고, 중위도는 둘 다 고정이구나. 그치, 중위도는 항상 다 커. 중위도가 무조건 다 커. 근데 저위도는 뜨거운 데다가 비도 많이 와. 그래가지고 밀도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지? 네. 그래서 맞는 겁니다. 적도에서 저위도죠. 제일 작은 겁니다. 끝나요? 또? 끝? 네, 그럼 여기까지